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종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림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신림역 옆에 있는 도림천인데, 이 신림역에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처럼 운동하기 좋은 도림천이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신림역에서 도보 8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5층 건물로 원룸 20개 호실, 투룸 2개 호실, 즉 22개의 호실을 가진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특히나 본건은 위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만 무려 74.4평, 토지 감정 가격이 24억 8천만 원인데 본건의 최저 입찰 금액이 19억대까지 떨어져 토지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물건인데 왜 이해나 유찰됐을까요? 오늘은 본건의 유찰 사유와 향후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임대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낙찰받은 물건이 과연 공실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월세 수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낙찰받기도 전에 과연 엑시트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만 할 뿐 그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이 참 적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수익률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익형 다가구 주택은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에이페옥션을 통해서 낙찰받은 회원분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 중 한 분이 51개 호실을 가진 7층 근린주택을 낙찰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 낙찰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임대차 맞출까 고민하시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임대차 맞추는 걸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임차인 마음에 들 수 있는 건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건물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건물 이름이 외관에 없었는데 적당한 위치에 멋진 디자인의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안에 현관에 51개 우편함이 좀 지저분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우편함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림을 채움으로써 입구에 들어갈 때 산뜻한 느낌을 주고, 또 우편함을 적당한 위치에 감춤으로써 지저분한 걸 먼저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화 항아리를 둠으로써 산뜻한 분위기를 또 연출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조명 부분인데, 건물 중앙 현관에 멋진 샹들리에를 장착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센서 등을 아주 현대식에 맞게 세련된 느낌을 주는 아주 밝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곽에 멋진 정원수를 여러 그루 심으로써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건물이 재탄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들이 그 건물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임대차 또한 아주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대차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1년, 2년 계약하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단기와 장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 수익은 다 소유자 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차만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임차인들이 충분히 살만한 집, 멋진 집으로 탈바꿈한다면 임대 수익은 당연하게 올라갈 것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오늘 물건도 이러한 부분들 관점에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물론 좋은 물건 낙찰받고 싶은 마음 앞서시겠지만은 낙찰받은 후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낙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힘차게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저희 물건지 가는 중간에 이렇게 신혼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시장이 굉장히 넓게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도림천 바로 옆에 신혼시장. 그래서 저희 물건지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69번,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물건 번호 2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표에 물건 번호 1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12-29번지, 감정 가격은 30억 3,337만 7,580원입니다. 현재 본건은 2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인 19억 4,136만 2천원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9,414
13만 6,2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74.4평, 건물 면적 151.7평, 제시의 건물로 7.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0년 12월 6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은 2010년 12월 7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3건, 가압류 4건, 임차권 5건, 압류 2건으로 등기부상 총 채무액은 13억 1,054만 6,711원입니다. 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 등본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낙찰 시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54.93%, 용적률은 199.78%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은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 다중주택, 5층 사무실,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 사무실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여 공부와 현황이 다르나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건의 특이한 점은 현재 건축 당시에는 2층에서 4층이 고시원이었으나 2022년도 1월 달에 모두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층은 단독주택이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역시 용도 변경한 물건입니다. 주차장은 옥내 7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계단실로 4.72평, 2층 다중주택 38.08평, 원룸 7가구, 3층 다중주택 38.08평, 원룸 7가구, 4층 35.35평, 원룸 6가구, 5층 32.19평, 투룸 2가구, 옥탑은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전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2층과 3층은 라인별 전용 면적이 동일합니다. 1호 라인 4.2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4.2평, 4호 라인 4.2평, 5호 라인 4.5평, 6호 라인 4.5평, 7호 라인 3.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은 1호 라인 4.2평, 2호 라인 4.2평, 3호 라인 5.7평, 4호 라인 3.8평, 5호 라인 3.8평, 6호 라인 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1호 라인 15평, 2호 라인 14평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12월 7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 경매 물건의 총 호실은 22개 호실인데 딱 1개 호실 202호가 공실이며 나머지 세대는 임차인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203호, 402호에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10년 12월 7일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호, 203호, 206호, 303호, 304호, 306호, 402호, 403호, 404호 총 9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안에 지금 빌트인 되어 있는 게 뭐뭐 있어요? 빌트인 되어 있는 게 지금 세탁기, 그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냉장고, 침대 시트도 있었고. 네. 침대까지, 그다음에 에어컨 있을 거고. 네네. 다 있어요. 붙박이장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붙박이장 있고. 테이블도 있고 다 있어요. TV는? TV는 저는 없었어요. TV는 없고. 지역적인 장점이라든가 뭐 그게 있어요? 지역적인 장점. 일단 뭐 여기 가까운 데 좋고. 그다음에 앞에 시장 바로 앞에 있고. 시장 가깝고. 그다음에 불편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조용하고. 네네, 조용하고 신림인데도 조용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 주차 공간도 충분히 있어서 그렇죠. 차 가진 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바닥재가 뭐예요? 바닥재가 장판으로 돼 있어요. 장판으로? 네네. 도배는 좀 깔끔한 상태. 도배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깔끔하고. 근데 이게 연식이 좀 된 건데 좀 낙후된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사람들 불편한 거 없어요. 전혀 불편한 없어요? 예, 고마워요.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은 30억대인데 현재 EHR대요. 64%까지 떨어져 있어요.
토지 면적만 무려 74평, 감정 가격이 24억 원인데 지금 현재 최저 입찰가는 19억대로 토지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과연 나올까? 여기에 대한 의구점을 가져야 아무래도 연식이 된 건물은 월세 수익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건물을 새롭게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엄청 우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먼저 외부 먼저 살펴볼게요. 이 건물 자체 외관은 대리석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 형태만 봐도 지금 최신식 신축 건물에 못지않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리석 등이 좀 오래된 때가 있음으로써 건물이 낡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건물 외벽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 통해서 이 건물 외관을 청소한다라면 아주 산뜻한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무려 10대를 댈 수가 있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다중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차 가진 사람들 임차에 두기 어려운데 본 물건은 아주 풍부한 주차 공간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식이 오래됐고 또 청소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낙찰 받는다라면은 이 주차장 이 부분을 새롭게 청소를 하고 주차선을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건물 지금 구만 빌딩인데 처음 2010년도에 지어진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 지금 페인트들이 벗겨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제거를 하시고 건물 이름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이름을 좀 세련된 이름으로 지은 다음에 좀 이 자리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부위에 건물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이미지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이런 CCTV 이런 건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에 보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자, 이 부분 뭐 가림막 바꾸는데 뭐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몇 개의 가림막을 좀 제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바깥에 외벽 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도 색깔이 좀 탈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경계선 이 담 부분을 페인트 칠을 해서 이 건물의 분위기에 맞는 그레이 톤의 페인트 칠을 했으면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뒷부분에 보시면은 미니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소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는데 지금 몇 그루는 죽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 화단도 깔끔하게 멋진 정원수를 몇 그루 심어 놓고 바닥도 좀 정리를 한다라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여기에 뭐 철쭉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천장 부분도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아요. 다만 센서 등이 예전에 나가서 교체한 모양인데 센서 등도 현대식에 맞춰서 좀 더 밝고 세련된 느낌의 센서 등을 여기에 장착을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천장 부분도 좀 더 청소를 한다라면 참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괜찮고 올해 10년, 15년 차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자체 뭐 손댈 게 없어 보이고요.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총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현관문 우측에 비밀번호 방문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낡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도 현대식에 맞춰서 조금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현관문 좌측에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잠겨 있어서 일단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건물 우측 벽면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계량기 단자함 자체 깔끔한 편이고 다만 태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소를 깔끔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 한번 단전된 세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계량기 단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량기는 24년도 6월 달에 새롭게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전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층 이 내부 입구 들어왔는데 반대편에 별도의 출입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1층 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붙여 있어요. 항상 저는 1층 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 집을 구하러 왔을 때 1층에 딱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 멋지네라는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아무래도 그 호실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임대차 계약도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위치를 바꾸고 좀 아름다운 그림이라든가 그런 작품을 전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천장 부분에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이 센서 등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센서 등 하나를 설치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렇다면 건물의 이미지부터가 막 좋아질 겁니다. 1층에 그 계단실 옆에 또 미니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물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1층에서 올라올 때부터 먼지들이 많이 쌓인 게 보이고 창틀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흔적들이 많아요. 이 건물 자체를 반달하면 창문도 깨끗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단 이 건물이 장점이 뭐냐면은 벌써 외부에서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건물 전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좀 내부 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일단 벽면은 지금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또 내부 타일을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타일 자체의 어떤 미세한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깨짐 현상이 다른 건물도 시축 건물 등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미세한 크랙마저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재를 썼다라는 증거거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부분도 제 눈에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센서 등이 오래됐고 빛이 좀 밝지가 않아요. 요즘 LED 센서 등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 등을 밝은 색으로 연출을 했었으면 훨씬 이 건물이 또 내부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현관 중앙에 지금 또 센서 등이 있는데 이 센서 등 하나는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좀 다르게 구성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호실에는 수도 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 세대별로 수도 요금은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지금 보일러실은 여기에 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만 특이하게 저 우측 측면과 이 가운데 측면에 지금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보일러실 앞에 창고처럼 그런 공간이 있고 좌측에 문을 열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각각의 호실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2층에 201호에서 204호까지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급지 안 된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끝부분에 별도의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또 순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보일러실 하나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 보일러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 보일러실 동파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일러실이 다 내부에 또 별도의 또 창고처럼 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 동파 위험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 또 창이 있어요.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복도 계단은 적당한 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물 굉장히 환한데 정말 창에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연식이 2010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신축 건물에 뒤지지 않는 내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센서 등이 조금 잘 동작이 안 되고 센서 등 자체가 틀려요. 이 부분은 LED로 되어 있고 하지만 저쪽은 아주 구형 센서 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서 등은 전면 다 현대식 LED 센서 등으로 교체를 하시고 중앙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은 좀 포인트를 주는 센서 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2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일러실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물 우측과 또 건물 안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일러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보일러실 끝자락에 외부 창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 건물로 내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 관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공기의 순환, 환기예요. 환기가 잘 안 된다라면 그 집에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로 인해서 악취가 날 수가 있고 집이 굉장히 좀 불쾌한 습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건물 정면, 건물 우측면, 후면부에 다 보일러실 또는 창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런 설계 부분에서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층에 보면은 여기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택배 물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낙찰받은 후에 외부에 이렇게 적치물을 쌓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비호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새롭게 임차인이 딱 왔을 때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물건일수록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고, 그 선호도가 높으면은 임대차 계약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에도 복도에 여러 가지 임차인들의 어떤 물건들이 좀 쌓여 있어요. 이 부분 다 깔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일러실이 양쪽에 지금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 창문이 있어서 외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참 좋은 장점 같은데, 여기가 지금 턱이 낮고 외부에 어떤 보호장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순간 추락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안전장치를 반드시 여기에 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이 건물의 5층의 특이한 점은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이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향후 적발용 가능성은 있는데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서 누수 상태가 있는지, 좀 크랙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화창한데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풍광 좋은 편이네요. 저기 관악산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옥상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옥상 몇 군데에 부분적으로 방수 작업할 흔적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누수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고,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건물의 진동에 의해서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옥상의 이 부분은 약간의 크랙한 부분을 좀 더 누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크랙한 부분들을 좀 방수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옥상 상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들은 특별하게 있지 않아요. 다만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가 옥상에 지금
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옥상에 수도 시설 하나 있다라면은 남도 청소하기 좋겠죠. 반대편에는 이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골프 연습을 한 흔적이 있네요. 옥상 부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벽면에 시멘트 부분이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이 벽면도 다 좀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한다라면은 훨씬 건물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왔는데 건물 내부 타일이 굉장히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밝고 또 자연 채광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굉장히 밝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건물 자체가 2020년에서 2022년도에 지어진 그런 건물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자재를 써서 내부 모습 또한 연식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 하나가 지금 3층, 4층에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적치물이라든가 그건 전혀가 없어요. 다만 이 조그마한 테라스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매력 포인트겠죠? 제가 지금까지 건물 전체를 보면서 혹시 타일 파손된 데 있나, 누수 흔적이 있나 그걸 찾고 있었는데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옥상의 미니 창고의 우쪽 딱 한 개만 지금 타일이 파손돼서 없네요. 유일한 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부 찍을 때 이 물건의 포인트를 향후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물의 전체적인 건물 외관 상태는 비록 연식 때문에 조금 지저분함이 보이긴 하지만은 안에 외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좀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외부 페인트라든가 센서 등 교체 등을 한다라면은 건물 전체적으로 굉장히 싹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뭐니 해도 지리적인 장점이 가장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8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신림역은 견전철 신림선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 또한 너무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 자, 가격적인 매력 포인트가 가장 우수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 가격은 30억 정도인데 2회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94%인 19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이 무려 74.4평으로 감정 가격은 약 3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어서 토지 감정 가격만 24억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본건을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토지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두 번째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본 건물은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원룸 20개 호실과 투룸 2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젊은 나홀로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그런 평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은 공실 없이 향후에 충분히 임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물의 네 번째 장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본 건물은 2010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라든가 외부 구조가 현대식 신축에 못지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내부 타일이라든가 외부 자재 다 훌륭하게 다 건축되어 있어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손된 데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본 건물의 연식은 201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위치도 우수하고 호실수도 무려 22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산이기 때문에 신축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월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물건이 2회나 유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충분히 19억대에서 시작된다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단점 얼마든 간에 커버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연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건물 안에 내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기타 가전제품들의 수명 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어떤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건물의 외부 모습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내부도 센서 등이라든 여러 가지 교체를 통해서 충분히 임차인이 선호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춘다라면 풍부히 임차 수요 맞출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월세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74평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엘리베이터 넣을 수 있는 건폐율은 가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4평대의 원룸을 가지고 있고 투룸은 약 15평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9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 한 45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투룸의 경우 1000만 원에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월 11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건물 낙찰 받는다라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들 수리하신다라면 이 월세보다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이펙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계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 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